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지만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될 박상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1년부터 시민운동 단체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교육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과 또 외국에서 온 탈북 이방인 청소년들과 함께 대안교육을 통해서 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또 그러한 제가 만났던 탈북 이방인들과의 삶, 어떻게 소통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보실까요? 예, 오늘 주제는 거창합니다. 한반도 다양성 시대의 평화 감수성 키우기. 근데 이거 벌써 보시자마자 아이고야, 이거 또 오늘 이 힘든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또 지루할까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사실 뭐 지금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다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디서 위로받고 싶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서로 건네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인 것 같아요. 뭐 이방인은 둘째치고 가까운 사람들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식, 또 가까운 친구들한테 안부도 좀 전하고 싶고 내가 많이 힘들었던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싶은데 정작 그런 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보니까 남남이네요. 이 타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소통의 체험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얘기해 볼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같이 북한에서 왔던 청소년들과 같이 나눴던 소통의 경험, 그 다음에 저희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사실 저는 14살까지 고향이 북한 아오지예요. 조만간 건너서 중국에서 4년 정도 있다가 2001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왔다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반응이 그곳에도 사람이 사냐? 그 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마음 편하지 않고 그런 게 청소년 저희 여기 왔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늘 외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한테도 이런 선생님이 있구나,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보잘것도 없고 아무 향도 안 나는 그 상황에서 선생님을 만나갖고 되게 맛있는 향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나서 나도 울고시 당당. 조명 아웃. 편견이 있을 거야. 북한 사람이 이럴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여기서 그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려야 되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연극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셋넷 학교가. 그죠? 세상의 편견을 깨트리는 연극이란 말이에요. 10대 전후에 고향을 떠나오고 부모랑 이별을 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아요. 20살도 채 안 됐는데 저걸 어떻게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고민했는데, 학교 와서 제가 많이 밝아졌어요. 엄청 말하기 싫어하고 진짜 웃기도 싫어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할까,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느낌? 내가 일어나는 거 수험생한테 영향을 미칠 만한 대사는 올라가서 안전벨트 매고 준비가 되면 손을 드는 거예요. 네, 시동 걸어줄게요. 여기랑 가봐라. 들어갔고.
그래, 됐어. 오케이. 됐어. 적어도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내가 가는 길이 그렇게 허튼 길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조그만 하나의 의미가 있겠구나. 그거로는 만족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는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라. 젖소들이 넘어가지 못할 만큼 이 정도 높은 벽을 쌓아 올리면 아무것도 넘어가지 못하겠죠? 탈북자들이 왜 고향을 떠나왔는지, 떠나면서 길 위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남한에 오니까 뭐가 힘들었는지, 또 자신들이 꿈이 뭔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창작극을 만들어서 잘했다. 이어서. 그래, 썼다. 너무 좋아. 애들은 멋있었어요. 세장에서 열려 막 날아가는 새들을 보는 거야. 현혁이도. 감사합니다. 야, 멋있었어. 그래, 고맙다. 그래. 난 돈이 더 좋아.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친구들 예쁘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저희 학교 외부에 소개하면 한국의 호그와트 학교라고 소개합니다. 그럴 정도로 다 한 명 한 명의 사연이 기가 막히고 다 007 같은 영화 몇 편씩을 만들 수 있는 기나긴 여정의 사연을 품고 온 아이들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알면 사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은 게 집에서도 저희 자식들,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걔네들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 고민이 뭔지 사실 아는 게 없네요. 언제부턴가. 그냥 제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습관적으로 대하고. 저희 아내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 사람을 앞에다 놓고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는. 그래서 안다는 것이 뭔지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알고 보니까 다 남남이다. 그렇죠. 우리가 나 떠나면 다 남이고 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은 타인들하고 사람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인 얘기니까 제가 만났던 셋넷 학교에 북한 출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걔네들은 왜 고향과 국가를 버리고 그렇게 먼 곳으로 위험천만하게 여행을 떠나왔냐고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에 70년 가까이 체제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자유 찾아왔느냐고 하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만났던 꽤 20여 년 동안 만났던 탈북 청소년들이나 그 부모들 중에서 자유 찾아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유 이전에 사실 배고픔이 먼저 앞섰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주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경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다 장군님이 주는 겁니다. 먹을 것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뭐 인민의 천국이다 그러는데 그것이 90년대 말에 큰 물난리가 납니다. 나라 전체가 뒤흔들 정도의 큰 대홍수가 나고 곧 이어서
북한을 지탱하던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죽게 되죠. 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배신을 한 겁니다. 인민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더 먹여 살려줄게. 너희들 행복하게 해줄게 했는데 배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 가까운 데부터만 배급이 되고 나머지 먼 지역, 양강도라든지 함경도 이런 지역은 알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고픔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했던 것이 사실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대량 탈북이 이어졌던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더더욱이 이런 탈북을 또 도울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북조선과 중국의 국경 지역은 우리나라의 화개장터처럼 섬진강을 사이에 둔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풍경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긴장과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옛날부터 형제국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어려울 때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것에 아무런 죄의식이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국경이 강화됐지만은 거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존재는 조선족이라는 존재입니다. 요즘 그 조폭 영화를 통해서 많이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죠. 그 일제시대 그 어려웠던 만주벌판에 가서 그 황무지를 개척을 하면서 그분들이 위대한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분들 국적은 중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긍지와 그 정체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그분들의 존재가 내 조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내가 먹여 살려준다. 그래서 도강한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주고 숨겨주고 돈을 주고 그렇게 돼서 그 탈북 사태가 장기화되고 커지면서 국제 난민 사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그 일련의 흐름이 있었던 것을 그냥 단순히 이념의 문제로 자유 찾아왔다라고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탈북 동기에 대해서 여쭤봤고 또 그분들이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비행기 타고 오나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게 오나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아이들 만났을 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런데 이제 지도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그 두만강이 있으니까 중국과 이렇게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강이 깊은 데도 있죠, 얇은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드라마에서 나오죠. 연변천안 그 연길이라는 도시가 그 조선족 자치구의 중심 도시지만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제 거기에 조선족 중심으로 있으니까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거기에 가서 일단 숨어 있고 정보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남쪽 어디요? 동남아시아가 있는 나라들로 국경 지역으로 쿤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서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선교사라든지 또는 전문 브로커,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동남아시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태국까지 안전하게 오게 되면은 태국에서 한국의 대사관의 조치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들으면 야 재밌겠다. 나도 한번 그 코스로 여행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짧으면 5, 6개월. 제가 만난 저희 학교 친구들은 9년, 10년 만에 그 코스를 거쳐서 온 겁니다. 거기다가 비자나 아무런 어떤 불법의 존재죠. 언어도 안 통하죠. 그걸 통해서 도망 다니면서 때로는 붙잡혀 가기도 하고 팔려 가기도 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기가 막힌 그 사연을 품고 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잡혀가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또 거기서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 사람도 많고 그 와중에서 그걸 넘고 들어온 우리 곁에 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그 간절한 삶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온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서 상대방을 뭐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사실은 굉장히 운명인 것이죠. 그런 걸음걸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좀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은 지금 이제 국정원이죠. 국가정보기관에 들어가서 약 1개월 정도 신문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첩인지 아니면 조선족들이 정착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위장하고 들어오는 건지는 굉장히 철저하게 가려내는 작업을 1개월 정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뭐 이게 탈북자 신분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가려내기 위해서는 같이 살던 사람에 있는 그 사람들 얘기를 대조하고 옆방에서 그래서 몇 번씩 조서를 꾸미고 하는 과정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탈북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겠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일상에 나와서 탈북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또 신문 받을까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친구가 되고 싶어서 너 어떻게 탈북했냐, 왜 탈북했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까지. 왜냐하면 상처가 큽니다. 또 나한테 뭘 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꼭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입국 초기에 그 국정원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 탈북자가 맞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하나원은 통일부 산하의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한살이를 준비합니다. 3개월간에 걸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지만은 최소한의 시간을 두고 여기서 이제 성인들은 직업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라는 사회나 시스템이나 이게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배우는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연령층의 학생들은 임시 학교에서 이제 이 남한에서의 공부를 준비하는 브릿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교육들이 국가적으로 체계 있게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3개월을 거치고 나면은 국가에서 지정한 이제 거주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곳도 있는데 그 희망하는 곳을 넘어서서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1지망, 2지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면 많이 어디로 지망하시겠어요? 그래 서울입니다. 남조선의 평양이 어디냐? 예. 이 북한에 살면서 그냥 평양에 한번 가고 싶은데 평양은 이 서울에서 남한에서 서울 오는 것 같지 않거든요. 아무나 뭐고 신분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원을 여기서 풀겠다고 다 서울 1지망을 쓰는데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지금 천만의 도시인데 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일부하고 이제 지역으로 분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왜 쟤는 서울에 보내고 나는 여기 보냈냐 하면서 적응하지 잘 못하고 뭐 이런 부적응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만났던 제 친구들을 얘기를 중심으로 하자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청소년 나이거든요. 그럼 지역으로 가면 지역 학교로 갑니다. 지역에 있는 제도권 학교로 가게 되는데 적응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북한이란 사회의 교육 체제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고등학교 나이인데 초등학교에 사실 교육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너 나이가 고등학생이니까 너 여기 가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또래 친구들은 업신 여기고 야 왜 이것도 모르니? 뭐 이렇게 왜냐하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쟤는 멀쩡하게 생겨서 이것도 모르지 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나 이렇게 왔어. 그래서 내가 몰라.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 용기 있게 들어갔는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는 많고 뭘 알아야지 뭐 직장도 잡을 수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와 같은 이제 셋넷 학교에 찾아와서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셋넷 학교가 사실은 2004년도에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학생들이 와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그 검정고시로 2, 3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왜냐하면 지금 12년 교육 과정을 12년 동안 하게 되면 나이가 30이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그건 아니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100점 만점 교육이라면 60점만 받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압축된 교육을 통해서 빨리 이 사회에 적응하고 이 아이들이 건강한 하나의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데 이제 셋넷 학교가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 작은 학교이고 또 저희가 어떻든 정부 기관이 아니기 민간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돕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 셋넷 학교가 그동안 했던 것이 우리가 갑자기 외부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불러온 게 아니죠. 그 양반들이 갑자기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뛰쳐나와서 먼 나라들을 거쳐서 우리 곁에 온 겁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바랬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현실이 된 겁니다.
사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북한에서 온 이주자 말고도 지금 200여 개 나라에서 온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온 이유는 다르지만은 다 다른 이유로 가진 200여 명의 분들이 오늘도 지하철을 타면 같이 옆자리에서 앉아 있고 또 음식점 가면 음식을 같이 먹고 직장에 가게 되면 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문화와 다국적과 다양성 사회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시작이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또 만약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그런 환경 속에서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뭘 알아서 그래도 조금 내가 이런 변화하는 사회를 잘 알고 슬기롭게 대처하면은 내가 지도자로서 살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특강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 통일 문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고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 내 가족의 평화 이게 저보다 먼저 중요합니다. 내 친구하고 좀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뭐 그 다음에 뭐 지금 저 여의도에서 평화롭게 뭐 둘이서 뭐 어떻게 지내든지 하는 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금 일상 속에서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러려면 알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뭘 알았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예, 그냥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거구나. 내 식으로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부모한테 반항하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왜 내 꿈은 자꾸만 존중 안 해주고 부모들이 당신들이 원하는 거 없고 자꾸만 나한테 욕을 하는 바람에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자녀분들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냥 예. 예. 저기 또 집 나간 애들 찾지 마시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걸 존중하면서 슬기롭게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해야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사실 이제 가족마저도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면 너무 춥고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단절이 되고 소통이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니까 이제 가족들이 건강하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는 얘기는 정말 옛날 얘기 같습니다. 이제.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서로 그물망을 해서 서로가 챙겨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고민은 뭘까? 아버지의 좌절은 뭘까? 우리 엄마는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아니었을까? 분명히 엄마 이전에 여자였을 테니까 뭔가 취미생활이 있었겠지. 그런 것들도 한번 헤아려보고 우리 엄마는 맨날 왜 돈 타령만 하고 우리 엄마는 맨날 왜 서울대 타령만 하고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예, 저보고 맨날 그러셨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천박할까? 예, 왜 그냥 아버지 보고 바가지 긁고 돈 때문에 저한테는 서울대에 가야 된다고 막 그러셔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부디 들으시는 분들은 예, 정말 우리가 평화로우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지금 돈을 벌고 살아남는 건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하고 등을 지고 있다면은 무엇이 우리한테 평화로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우리하고는 정말 먼 나라라고 여겨졌던 그런 북한에서부터 먼 곳을 돌아서 온 기나긴 전형을 거쳐온 10대, 20대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소통이 뭔가 우리가 그동안 내팽개쳤던 행복은 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남은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